150쪽에 일단 빈칸에 톰슨이 음극선 실험했다. 누구? 전자. 두 번째 원자핵 러더퍼드가 무슨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가 누구였지? 헬륨 원자핵이었대. 헬륨 원자핵. 자, 알아냈고 무슨 전하를 뜬다? 플러스 전하를 뜬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원소 기호가 있으면 A, Z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질량수였고 얘가 전하량 위치였지, 그지? 전하량 위치.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Z에다가 기본 전하 E가 들어가는 거. ZE. 자, 한 번만 이렇게 기본 전하가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불로 했던 거 기억나나? 오케이. 요거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가 6.25, 625 연락의 용나온의 개수만큼을 합해서 1쿨롱이었다. 맞지? 그래서 요거 16배 해주면 100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됐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고, 왜냐? 나중에 알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요 값을 기본 전하라고 하는데 기본 전하를 기억을 하면 나중에 편하게 풀리는 게 있으니까 얘를 외워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자가 이만큼 되는 게 비례식으로 1쿨롱 됐었다. 이렇게. 그치? 은서가 책상 이만큼 옮겨버려. 됐어. 그렇지. 쭉 밀고. 죽여. 됐어. 자, 원자의 질량. 원자 질량은 원자 질량. 전자 제외하고 원자핵의 질량은 거의 똑같다. 됐지? 그래서 바로 5번에 원자핵. 자, 그 다음에 전기력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밑으로 갑니다. 1번에 톰슨. 톰슨은 뭐? 푸딩 모형이라 할 때 공 자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두두두둑 박혀있다. 이렇게 될 거니까 1번의 톰슨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 플러스 원자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기억이 될 거고,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원궤도를 돈다. 이밀 원궤도. 요게 체크돼. 디귿의 이밀. 러더퍼드는 이밀 원궤도. 보어는 특정한 궤도 밑줄. 그 특정한 궤도를 갖다가 밑줄 에너지 준위 이렇게 적어주자. 에너지 준위. 핵 주변에 너희가 알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임의의 궤도가 아니고 특정한 궤도이다. 특정한 궤도로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다. 뭐가 되었다? 양자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n 이꼴 1, 2, 3, 4 아니 이걸 무슨 수? 양자수라고 이야기할 거다. 화학 시간에서 양자수 다 가르쳤다가 빼질 거거든. 그래서 일단 양자수라고 하고, 에너지 값은 E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어떤 특정 값, 상수. 이랬습니까? 그 특정한 궤도다, 보어다. 요거 자, 큰 2번 마이너스 전자, 3번에 러더퍼드 원자핵, 4번에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O고, 원자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이니까 전자 X고,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원자핵 가까이 접근하면 알파 입자도 헬륨 원자핵 플러스 전하, 원자핵도 플러스 전하.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한다. 인력의 X. 이제 5번부터는 도담이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1번 문제 대표자료 1번에 1번 왼쪽 게 임의의 궤도, 오른쪽 거는 푸딩 모형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서 왼쪽 게 누구다? 러더퍼드, 오른쪽 게 톰슨. 정답 1번에 러더퍼드 플러스 청력이 될 거다. 나 2번에 가 원자 모형에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는 실험 사용된 입자는 헬륨 원자핵 또는 알파 입자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자, 얘는 가는 임의의 궤도 O가 되겠고, 2번에 대부분 빈 공간이다, O가 된다. 세 번째, 가에서 원자핵의 질량하고 원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3번 X. 전자 아니고 4번에 음극선 실험 맞다. 대부분 비어 있다는 누가 이야기했다? 누가 이야기했노? 러더퍼드가 이야기했대. 자, 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톰슨이 이야기했을 때는 플러스 전하를 띈 공이다. 그리고 전자가 두두두두두 박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어있다는 얘기는 안 했다. 이랬지?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원자 대부분 비어있다가 X, 플러스로 된 부분으로 차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2번은 다음에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3쪽 153쪽 1번 첫 번째 봤을 때 얘는 특정한 궤도 둘째 줄 밑줄 특정한 궤도 나의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의 바다 밑줄 쫙 전자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이 말 가지고 3번에 임의의 궤도 둘째 줄 밑줄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보어, 톰슨, 러더퍼드가 되겠지 1번에 제안했는 순서는 톰슨이 음극성 전자 발견 그 다음에 원자핵 발견으로 임의의 궤도를 돌겠지 다 러더퍼드 마지막이 가가 될 거니까 나다가 4번 되고 2번에 공통점으로 마이너스 전화 뜨는 건 맞고 중심에 원자핵 있는 건 가다만 된다 그지? 난 안 되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항상성으로 정답은 기억지금 3번 문제 전자 톰슨이 발견 맞다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 되게 작다 맞고 세 번째 원자핵 속엔 없다 원자핵 속엔 양성자하고 중성자만 있다 틀린 거 정답 3번 나머지는 된 것 같다 자 4번 문제 음극선 실험인데 자 일단 이 그림을 봤을 때 둘째 줄에 고전압을 걸었다 전기에너지 공급했는데 밝은 빛을 내면서 나왔단 말이지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일단 기억해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다 기억 잘 속는데 X 전자기파가 아니다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 부분의 거 고쳐주고 음극선 얘가 전자의 흐름이니까 얘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 받는다 5가 될 거고 세 번째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플러스 그쪽으로 휘어졌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에 알파-X 살란 실험 러더퍼드가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은 건 5번에 원자핵하고 전자의 전하량 같다가 틀렸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될 거다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지만 원자핵의 전하량이 3이라면 전자가 3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똑같으냐 원자핵의 전하량은 전자의 총 전하량하고는 일치할 거다 그럼 요 단어가 빠졌다는 거지 총 원자핵은 플러스 3 전자는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총 합해줘야지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전하량 크기가 같다 그치 그 정답이 5번이 틀린 거다 자 그 다음 넘어와서 6번에 자 알파 입자 탈란 실험 결과 금원자에게 가깝게 되는 알파 입자가 어느 경로를 따라갔느냐 라고 봤단 말이야 일단 기억해 알파 입자가 핵에 가깝게 입사할수록 산란각이 커진다 자 이걸 이렇게 볼게 핵이 있었었고 핵에 멀리 가면은 조금 휘어질 건데 가까이 접근하니까 청력이 세져서 오히려 많이 휘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진행하려는 거에 비해서 많은 각도로 휘어졌다 그 말을 갖다가 산란각이 커졌다 이렇게 표현한다 원래 되던 거 그대로 가던 거에서 약간 밀려났다 가까이 접근했더니 플러스 전하를 띄고 플러스끼리 뭐가 청력이 가까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세게 작용했다 알겠나? 그럼 기억에 가깝게 진행할수록 산란각이 커졌다 심지어 이렇게 가까이 왔는 거 튕겼지 됐습니까? 됐어 두 번째 알파 입자 원자핵 전하의 종류가 같아야지 플러스니까 청력 그치? 세 번째 알파 입자의 질량 금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듯이 헬륨 원자핵 얘가 질량수 4짜리란 말이야 금은 상당히 크거든 그냥 100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컸었는데 그때 금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알아서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00 정도가 돼 음만 하도 뭐 108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한 100 정도가 된다라고 쓰면 상당히 무거운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때렸는데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나갔단 말이야 얘가 무겁고 가벼우니까 튕겨나간 거지 그 정답은 1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만약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기 전에 톰슨의 모형이 맞다라고 친다면
플러스 알맹이를 보내도 그것들이 적당히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르나?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의 반대로 튕겨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형이 아니라 플러스 바다에 전자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심에 플러스를 띈 입자가 무거운 게 있고 바깥쪽에 마이너스들이 있었는 겁니다. 대부분 비어보구나 그랬지. 1번 가에서 모든 알파 입자가 직진하는 까닭은 전자 질량이 알파 입자에 비해서 매우 가볍다. 전자 입자가 알파 입자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가볍다. 그러니까 비켜 하고 밀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됐나?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대부분 알파 입자가 직진하는 까닭은 말 그대로 질량이 매우 큰 거지. 그치? 질량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원자 핵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됐습니까? 자, 8번에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라는 거고 전기료 중성인 거 양성자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가 같다. 오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력 전기력하고 중력이 있겠지. 구조가 유지되는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나 중력이 크게 작용하나.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고 중력은 아주 멀리 우주 끝까지 작용하는 무한대까지 작용하지만 그 힘은 작다. 이해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9번 문제. 자, 일단 변성 과정이다. 톰슨 원자핵 모르고 전자의 존재를 알아냈다. 원자핵의 X. 두 번째 A는 음극선 실험이다.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알아냈으니까 톰슨 모형 이전에 전자 발견이겠죠. 맞지? 그러니까 일단 니에는 X. 자, B가 보어 모형이다. 특정한 궤도다. 보어 맞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일단 넘어가서 자, 157쪽에다 선생님이 출력업은 안 냈지? 맞지?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161쪽 스펙트럼 나오는 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는데 자, 첫째 주에 빛의 띠가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 동그라미 연속 스펙트럼 연속적이다. 연속 스펙트럼. 두 번째 고온의 기체 동그라미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건 선 스펙트럼. 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할게. 만약에 별이 있었다. 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을 거고 우주 공간으로 그때 여기에 만약에 저온의 기체가 있다면 그러면 별에서 에너지가 저온 쪽으로 이동할 거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이 저온의 고체가 데워지겠지. 맞지? 데워질 건데 우리가 별 옆에 가열된 고온의 기체를 여기서 오는 빛을 보느냐 아니면 별 통과해서 저온 기체 통과해서 오는 걸 보느냐 별에서 오는 걸 직접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찰한 스펙트럼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별 자체에서 오는 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거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거야. 얘는 고온의 별 마치 별, 형광등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없나? 형광등은 안 돼. 형광등은 안 되고 백열등 요즘은 안 쓰는 건데 요즘은 공전 자체가 없어졌대. 백열등을 얘라 뒤에 가면 나중에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등을 켰는데 등이 빛을 내는 데는 5%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럼 열나는 게 95%.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서 백열등이라는 게 있었다. 백열등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에디슨이 만든 거 필라멘트 들어가서 빛내는 거 이렇게 됐던 건데 에디슨이 만든 거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다. LED 등으로 바뀌면서 공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연속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가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는 흡수되는 부분이 기체가 있던 부분. 흡수선 스펙트럼. 그럼 고온의 기체가 내는 기체만 내는 걸로 방출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이렇게 됐지. 이랬다. 그래서 답은
순서대로 하면 연속, 방출, 흡수가 되겠지. 그럼 체크해야 되는 게 모든 파장이 연속적이냐, 두 번째 건 고온의 기체냐, 세 번째 백색광을 저온의 기체에 통과하냐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빈칸에 그러면 4번 고원자 뭐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 그럼 전자의 에너지 뭐 돼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맞지? 그치? 양자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줘래.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 그래서 N 전자 껍질에 붙여주고 이게 양자수고, 이 양자수에 의해서 에너지를 알겠다. 이 N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비.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됐나? 그래서 요 k 값은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이나 상수 값이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가 달라서. 자, 그게 동그라미 5번.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상태, 에너지 준위가 되겠지. 동그라미 6번. 전자 껍질 사이에 핵이 있었고, 전자 껍질 사이에 전자가 이동을 한다. 얘가 이사 가듯이 전자가 움직이는 걸 전이. 됐나? S. 그 다음에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한 두 에너지, 두 궤도의 무슨 에너지 준위 차이겠지. 됐습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와 같다. 자, 그때 이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 흡수되는 에너지 있을 건데, 그때 한 번만 적어주면 광자의 에너지는 E는 HF는 람다분의 HC. 이렇게 좀 기억나나? 그래서 빛이 에너지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 파장이 짧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빛 일반적으로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전자기파 보통 오른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스펙트럼 표현을 하니까 파장이 긴데 에너지는 작고 진동수 작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러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됐던 건 어떻게? 에너지와 진동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 기억하기. 넘어갈게. 밑에 가서. 자, 그렇다면 선 스펙트럼에 계열이 있었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기억나나? 라발파, 라이먼, 발머, 파셴. 이렇게 어디로 떨어지면 핵 주변부터 위로 가면 그 간격들이 좁아졌어. 밑에서부터 N1, 2, 3, 4, 5 해서 N꼴 무한대까지 있을 거다. 그치? N꼴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1번으로 떨어지는 게 라이먼 계열, 2번으로 떨어지는 게 발머 계열, 3번으로 떨어지는 게 파셴 계열. 이렇게 있었던 거. 발파, 라이먼, 발머, 파셴. 근데 가시광선 영역,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 말을 기억을 해야 돼. 계열이다, 영역이다. 계열은 N이 꼴 얼마로 떨어진다. 이게 계열이다. 영역은 우리가 여기서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이렇게 이야기돼. 영역이 있어. 됐나? 대체로는 일치하지만 발머 계열은 조금 달랐다는 거. 발머 계열은 조금 달랐다는 거. 됐나? 그래서 밑에 빈칸으로는 그러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이니까 9번은 라이먼, 10번에 가시광선 영역이다. 대부분은 발머 계열이다.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 밑에 그러면 1번이 얘가 가가 연속이고, 두 번째 게 방출이고, 세 번째 게 까만색 선이 있으니까 흡수고. 2번에 러더퍼드 문제점. 러더퍼드 문제점 앞에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번에 같이 봤을 때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원동한 전자는 끊고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 감소해서 원자핵 쪽으로 나선을 굴리며 끌려간다. 왜냐? 러더퍼드가 이야기하면 임의의 궤도이기 때문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으니까 결국은 돌다가 보면 전기력과 중력이 작용해서 끌려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얘들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원자 모양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다? 안정성. 안정적으로 있지 못할 것 같다. 붕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자꾸 충돌을 한다. 그래서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전자의 운동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연속적인 파장. 그럼 분명히 아까 봤을 때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 진동수에 따라 에너지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수소 기체에서 봤을 때는 656, 486, 434, 410 656, 486, 434, 410 나노미터에 있는 파장의 빛만 냈었다. 그걸 갖다가 연속적이지 않더라.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크기의 것들도 계속 생겨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랬나?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더라. 자, 혹시 또 전자의 원자 반지름을 감소하면서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하므로 기체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해됐나? 자, 그 다음 3번 보호 모형이다. 보호. 이제 우리가 얘들처럼 안 되기 위해서 특정 궤도를 갖고 있는 보호 모형이라면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5번. 그 다음에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되는 거니까. 이게 음수값이니까 절대값으로는 작아졌을 때 실제 에너지 값은 커지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되겠나? S. 자, 세 번째.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끊고 그래도 그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정답은? 승혁아, 정답은? OOX. 4번 1번. 전자의 전위에 따른 에너지 흡수와 방출. 자, 기억은 흡수, 니은은 방출, 디귿은 흡수겠지.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번에 광자의 에너지를 등호를 이야기해라. 그럼 기억, 니은은 크기가 똑같을 거고, 디귿은 간격이 넓으니까 에너지가 크다. E1, E2 같고 E3가 크다. 됐지? 5번에 보호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1인 상태 E1이란다. E2, E3에 있는 걸 얘기를 해라. 이랬어요. 자, 그럼 잠깐만. 만약에 이 상황인 거야. 얘가 E1, E2, E3거든. E1, E2, E3. 근데 E1, 얘를 E1으로 한다면 다른 애들도 E1으로 표현을 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1분의 1이 E1 되버리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요게 E1인 거야. 4분의 1 E1. 얘가 1이 아니라 실제로 K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럼 요만큼 마이너스 K에 해당한 게 E1. 됐나? 그럼 E2는 4분의 E1. E3는 4분의 됐던 것처럼 9분의 E1. 됐나? 다. 그래서 4분의 E1, 9분의 E1. 됐습니까? 넘어가세요. 6번 문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다. 가시광석 영역 동그라미. 가시광석 영역. 그러면 이게 R, G, B, 바이올렛 이렇게 될 거거든. 빨초파, 보라. 순서대로 될 거니까. 일단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가면 진동수는 커지고 에너지 커졌다.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 제일 큰 에너지. 이번에 빨간색은 양자수가 어떤 거에서 자반에 요게 가시광선 영역이란 말이야. 가시광선 영역은 아까 쌤 얘기했을 때 누구? 발머 계열이라고 했지. 발머 계열은 N=2로 전자전이. 그래서 제일 작은 게 빨간색이지. 그러니까 N=3에서 N은 2로 전자전이가 일어나면 붉은색 빛을 낸다.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양자수가 어디에서?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 패스. 됐나? 자, 이제는 자 162쪽 수소기체였다. 수소기체였고 1번 백열등에서 나왔다. 연소기체 A. 그 다음에 수소기체 밑줄 수소기체 방정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형광등처럼 기체 넣어놓고 빛나는 거 이 얘기지. 그럼 방출선이겠지. 그치? 저온의 기체를 통과 이렇게 되면 흡수선이가 기체가 에너지 흡수했다. 그 부분은 까맣게 될 거죠. 그래서 A, C, B지. 이번에 B는 그러니까 B는 흡수가 될 것 같다. 됐나? 자, 이번에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수소는 불연속. 그 다음에 세 번째 햇빛은 A 연속이 되겠지. 자, 그 다음 혹시나 이렇게 되는데 햇빛과 태양은 스펙트럼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 같겠나 다르겠나? 이게 이거 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거 같은데 좀 달라. 지금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할게.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있잖아. 여기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직접, 그러니까 태양은 실제로 눈으로 보면 실명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에너지가 세서. 근데 카메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태양을 갖다가 찍었어. 처음에 후라운 호퍼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내가 태양을 찍었는데 연속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까만색 선이 엄청 많아. 짜글짜글 많기도 하고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굵지는 않지만 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그게 왜 그랬냐면 태양에 있는 대기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한마디로 태양 내는 에너지에 비해서는 대기가 온도가 낮다는 거야. 얘들이 결국은 나중에 되면 또 나오는데 지구가 그래서 이온화되면서 에너지 흡수해서 까만 선들이 있어. 무슨 우리가 받는 태양을 직접 태양을 보면 이렇게 태양에서 빛이 쫙 오지. 지구로 왔을 때 햇빛 지나가는 얘를 그냥 보는 거야. 빨주노 쪽 반항.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야. 햇빛은 해에서 온 빛 얘를 쫙 봤을 때 그냥 고온의 상태다 해서 이건 연속으로 또 보이는 거야. 근데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면 태양의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어서 프롬호퍼라고 한번 있었었대. 까만색 선이 드러나는 게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태양하고 햇빛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그 페이지 재료에다 적어놔라. 햇빛은 뭐라고? 햇빛은 연속. 태양의 대기가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브라운 호퍼.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하고 있으면 낫다. 왜냐? 스펙트럼 부분은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1번은 흡수, 2번은 불연속적, 3번에 햇빛은 A 이렇게 되겠지. 3번에 저온의 기체관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저온의 기체에 들어있는 게 뭔지 어떻게 쓸까라고 봤을 때 일단 첫째 줄에 끝에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면 결국은 C에게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B의 거 보니까 까만 선이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온 거하고 위치가 똑같은 거야. 되겠나? 그래서 저온의 기체가 누구였다? 수소였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4번에 1번 오른쪽으로 가면 에너지 작은 빨간색 파장은 길다. 5. 2번에 A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의 진동수는 파장이 길어졌고 진동수는 작아졌다.
이용하면 기체 종류를 알 수가 있다. 흡수선. 기체 종류 알 수 있는 거 맞지? 4번. 기체 방정관을 사용한 기체 종류가 달라도 선의 위치가 같겠나? 아니지. 얘는 원소의 지문하고 똑같은 거다. 원소 종류가 다르면 선 스펙트럼 위치, 굵기, 뭐 얘들 다 다를 거다. 색깔 다 다르다. 자, 넘어갑니다. 1번에서 4번 다시 볼게. 4를 2번. n=1, n=2, n=3 보이나? 자, 그럼 쌤 생각은 이래. 여기 봤을 때 자료 2번에 핵이 있었었고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지? 전자 껍질이 있었는데 n=1, n=2, n=3까지 보여. 물론 간격은 원래 일정하지 않아. 원래 간격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 그런데 기억은 2번에서 3번. 그래서 기억, 니은, 틱은 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기억이 n=2에서 n=3이잖아. 나한테는 이걸 23처럼 적을 거다. 23처럼. 니은은 그러면 31이겠지. 디귿은 21이겠지. 숫자가 작아지면 방출이지 않을까? 숫자가 먼저 나중. 방출. 먼저 나중. 이랬나? 기억만 흡수고 니은과 디귿은 방출이겠지. 그런데 옆에 봤을 때 2번 껍데기에 있는 거 그냥 이, 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에너지 크기는 바깥쪽으로 가면 에너지 커지는 거지. 자, 이 n 에너지 줄이는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제. 그 쌤이 뭐라고 했냐면 n이 무한대 가면 이 값이 에너지 무한대 가면 0이지. 됐나? 이게 최대 값이지. 왜냐? 나머지는 음수니까. 이해됐나? 무한대에 있는 게 가장 크다. 그리고 거기 위치 에너지처럼 보니까 핵 쪽으로 가까워지면 점점점 에너지가 작다.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니까 2, 1, 2, 3 가면 점점점 에너지가 커져. 됐나? 자, 그러면 기억에 2번에서 3번이지. 그럼 에너지의 값은 항상 에너지 어떻게?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해야 되겠지. 그래 그 차이가 되니까. 됐나? E3 마이너스 E2. 됐어? 니은은 에너지가 3번에서 1번이지. 나중 거 빼기 처음이니까. 근데 이게 에너지를 마이너스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극값만큼 흡수한다, 극값만큼 방출한다 할 거거든. 그래서 혹시 니은에 진수야 니은에 뭐 적었어? 뭐 빼기 뭐? 그래서 그렇게 적어줘. 여기서 에너지의 크기만 이야기하자. 에너지 크기만. 흡수하거나 아니면 방출할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 크기로만 이야기해서 너희들한테 니은의 거 3번에서 1번 되는 거지. 원칙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다, 그지? 그래서 이걸 E3 빼기 E1으로 좀 해주게. 됐나? 그럼 디귿은 E2 빼기 E1이겠지. 그치. 이게 에너지의 크기를 적으라 했으면 정확하게 했을 건데 아니라서 아마 나중 빼기 처음으로 했을 가능성이 클 거라. 됐나?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그 밑에 거 보니까 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 밑줄. 빛의 진동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빛 나왔는데 에너지 나오면 E는 HF는 이렇게 될 거거든. 람다분 HC. 요 값이 들어갈 거니까 진동수 물었다. 너희들 혹시 거기 플랑크 상수는 H다 보이나? 요게 물결줄. 무슨 얘기냐? 플랑크 상수는 H다. 이거 하면서 에너지란 단어가 보이고 진동수란 단어가 보이니까 이 단어에서 이 공식을 캐치. 이해겠나? 그래서 진동수 물었지. 그럼 진동수를 모르면 플랑크 상수 분의 에너지 값이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의 거는 H, E3 빼기 E2 이렇게 되겠지.
좀 전에 구했던 그 에너지 값에 대해서 플랑크 상수로 나눈 거. 그럼 좀 전에 위에서 2번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있던 거 있잖아요. 그 값을 그대로 h로 나누면 될 거야. 파악되겠나? yes. 자, 그러면 4번에 가도 되겠지? 4번 1번 기억은 흡수, 디귿은 방출 맞는 거고. 2번에 n = 1, n = 1에 있을 때 이게 통합과학에서 원래 강조했는데 지금 새로 바뀐 교재는 별로 강조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바닥 그리고 들뜬 요 단어를 기억을 해. 바닥과 들뜬 이전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원래 쓰는 단어거든. 바닥 상태다, 들뜬 상태다.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걸 바닥 상태. 에너지가 바닥보다 그 위에 있다, 들뜬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를 할게.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수소 원자로 이야기하는 거야.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얘가 1번부터 아래 거부터 채워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n이 꼴 1에 있을 때가 바닥인 거야. 말 되겠나? 응, n이 꼴 1에 있을 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바닥에 있지 않고 만약에 전자가 여기 없고 n이 꼴 2, 2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들뜬 상태. 됐습니까? 그럼 들뜬 상태에 있으면 조금 이따 결국 바닥으로 오면서 에너지를 낼 거다. 빛 에너지를. 그 빛이 방출. 자, 넘어갑니다. 그럼 3번. 전자는 이원, 이초 사이에 에너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정한 궤도에서만 된다. 사이에 것 있을 수가 없다. 4번. 동그라미 기억에서 방출하는, 흡수하는 얘들. 어떨까?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흡수건, 방출이건 파장을 모르잖아. 요게 조심.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 기억 니은을 비교해보자. 누가 에너지가 작다? 기억이 에너지가 작다. 2, 3만큼 차이고. 니은은 맞지? 1, 3이니까. 니은의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짧다. 됐습니까? 그럼 기억이 파장은 길다. 5. 되겠나? S. 방출한 빛이 진동수는 에너지가 똑같은 거죠. 오케이, 니은 디귿. 간격이 큰 게 에너지가 큰 거겠지. 그 디귿이 에너지가 더 작다. 니은이 작다 했으니까 틀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봤을 때, 자, 다시 한 번에 A, B, C, D 모두 다 내려오고 있는 거네. 모두 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전부 다 방출시키고 있는 거죠. 방출. 자, 혹시 A, D N = 1로 방출되는 건가? 얘는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 라, 발, 파 될 거니까. 자, 3번에 얘가 껍질이 위에서부터 간격이 점점 넓어질 거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N = 1, 2, 3 이렇게 됐을 때 A, B, C, D, A는 1, 2, 3, 4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A. 그리고 D는 2에서 1로 떨어져도 여기까지 오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어차피 한번 보는데 지금 최대한 외워버렸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이렇게. 자, 일단 1번.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은. 그럼 빌딩이 좀 잘못 지어져서 밑에는 간격이 되게 큰데 그럼 저번에 1층 높이가 20m, 2층 높이가 3m, 3층 30cm 뭐 이렇게 50cm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 간격이 상당히 크다. 위로 가면 간격이 점점점 좁아진다. 그럼 1번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은 좁아진다. 오 되겠나? 두 번째 방출된 광자의 에너지. A가 제일 에너지 크겠지. 간격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 3번 B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 C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 B가 에너지가 더 작지. 에너지 작으니까 진동수 작다.
4번 C에서 방출되는 거. 얘의 빛의 파장은 D에서 거보다 길까 짧을까? D가 에너지가 크죠. 그럼 D가 파장은 짧을 거라는 거지. 그럼 C가 파장이 길다. 됐습니까? S. 큰 2번 A, B, C, D 외에 광자를 방출할 수 있는 경우를 있는 대로 쓰시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이 1, 2, 3, 4가 있잖아. 그치? 1, 2, 3, 4가 있으면 혹시 1번으로 될 수 있는 거. 쌤 쓰는 대로 하면 2, 1, 3, 1, 4, 1 있는 거 아이가? n 이퀄 2라고 하면 3층에서 3, 2, 4, 1 3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건 4, 3 쌤이 점, 복걸 이야기 하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면 3가지, 2가지, 1가지 토탈 몇 가지? 6가지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제시된 거 몇 가지? A, B, C, D까지 4가지였잖아. 그러면 2가지 더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러겠나? 그럼 어디서? 3에서 1로 이게 빠졌지? 그 다음에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지.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거. 못 빠졌지. 4번에서 2번으로, 3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전자전자는 2가지가 빠진 거지. 자, 이런 건 패턴화 되는 거잖아. 한 번만 반하래. 1, 2, 3, 4가 있었으면 1번으로 떨어진 건 2, 3, 4였어. 3가지, 2번으로는 2가지, 3번으로 1가지가 있을 거야. 이걸 패턴화 시켜서 다 넣기. 됐습니까? 자, 그럼 3번. B에서 방출한 빛의 진동수, C에서 방출한 진동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제 잠깐만, 너희가 봤을 때 B가 어디서 어디? 4에서 3이가? 맞지? 그럼 C는 3에서 2잖아.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B의 거, C의 거, 얘들 방출한 빛의 진동수 합을 구하라는 거지. 쌤 생각이야. E는 HF인 거야. 얘는 플랑크 상수지. 상수지. 한마디로 이 빛과 이 빛의 진동수를 합하라고 했지. 진동수를 합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동수를 합했는 건 분명히 H분의 에너지 합으로 해도 되겠나? 결국은 4에서 3에서 2로 다이렉트로 이만큼 쫙 떨어지는 게 BC 합한 에너지가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진동수 합은 플랑크 상수분의 4번 껍질의 에너지 빼기 2번 껍질의 에너지면 되지 않을까? 그치, 역수관계가 아니니까 에너지 합이 진동수 합하고 비례할 거다. 됐나? S, 그런 관계다. 에너지 합이다, 진동수 합이다, 어차피 비례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보이잖아. H는 플랑크 상수이다 주잖아. 공식을 떠올리세요. 가는 명령어. 넘어갈 때 일단 1번 수소 불연속이다 단란고. 그럼 쌤 E1하고 E2는 어떤 관계죠? 자, 아까 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E1은 얼마? 마이너스 1분의 K라면 E2는 마이너스 4분의 K이기 때문에 요만큼 대신에 이 원을 넣으면 된다. 그치? 이 표현을 익혀야 되는 거거든. 익혀야 되는 거야. 들으면 금방 아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아야 될 거니까 요만큼 마이너스 1분의 K 요게 2원이니까 결국 4분의 2원이다. 됐나? 여기서 틀린지 알겠지? 2분의가 아니었다. n제곱분의 1일 거니까 4분의 1원이다. 3번 A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 BCD에서 방출된 진동수의 합과 똑같을까? 오케이. 자, 이게 D였지. B고 C고 D고 A 하나고 BCD 합해는 거라. 에너지 합이 똑같지? 그치. 그러면 이거 봤을 때 A에서 에너지는 B에서 에너지와 C에서 에너지와 D에서 에너지가 똑같다. 그런데 에너지는 어디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얘 에너지 대신에 HFA, HFB,
HFC, HFD 이렇게 하는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지. 그 플랑크 상수를 날려버리면 FA가 FB, FC, FD 합하고 똑같다. 식 한 번만 써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 떼고 그냥 합이 아니라 원래 에너지는 A, B, C, D 합하고 똑같다. 그때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하지만 원래 광자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는 HF 들어갈 거니까 거기서 묶어내고 플랑크 상수 날리면 진동수 합니다. 되겠나? 됐어. 자, 163쪽 자료 4번. 이 빛의 영역이 주로 방출된 계열은 1번, 2번, 3번 라이먼 발목 파시엔이었지? 그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 주로니까 라이먼 계열, 발목 계열, 파시엔 계열이다. 그럼 가시는 발목, 라이먼이 자외선 거, 적외선 게 파시엔. 됐습니까? 이번에 라이먼 계열 중 파장이 가장 긴 밑줄 있죠? 라이먼 계열이다. 거기다가 적을까? N 이꼴 1로 전이. 근데 파장이 가장 긴 거다. 파장이 길단 말이야. 에너지는 작은 거. 그치? 에너지는 가장 작은 거. 최소. 그럼 1번으로 떨어진데 어디서 1번으로? 2번에서 1번대로 되겠지. 그래서 쌤님은 어떻게? 내 방식대로 하면 전 21처럼 적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요거 전자전위를 양자수 이용해서 적어라. N 이꼴 2에서 N 이꼴 1로 전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 발목 계열 중 진동수가 가장 작은 똑같은 얘기네 결국. 발목 계열 밑줄 N 이꼴 어디로? N 2로 전이해야지 발목 계열이겠지. 아까는 파장이 가장 길다 했는데 이번엔 진동수가 가장 작은 거. 진동수가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이거밖에 안 물어. 왠지 아나? 진동수 제일 큰 건요. 무한대 세기로 잘 안 물어. 진동수 제일 작은 거는 3에서 2로 딱 정해지거든. 이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작은 에너지를 잘 묻는다. 일반적으로. 자, 이제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한단다. 자, 그럼 3번은 32처럼 되면 되겠나? 오케이. 3에서 2니까 32처럼 쓰면. 자, 그럼 밑에 갑니다. 수소의 원자는 전자 몇 개? 딸랑 하나. 무수히 많은 애 X지. 1번이니까 전자가 딱 하나. 2번 빛의 진동수는 라이먼 계열이 크다. 진동수가 크다. 에너지가 크다. 라이먼 계열이 에너지 제일 세다. 5. 3번 라이먼 계열 중 파장이 가장 긴 밑줄 쫙 이렇게 된 거지. 라이먼 계열 중 파장이 가장 긴데 에너지 제일 작은 거지. 그치? 그럼 몇 번? 21번? 21적으면 되겠나? 자, 발목 계열 중 파장이 가장 짧은. 이제 위에서 연습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파장이 가장 짧다. 에너지가 제일 크다. 그래서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N 이꼴 무한대. 무한대에서 2로. 무한대에서 2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라이먼 계열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거 하고 발머 계열 중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거 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이거 하고 라이먼 계열 중에 파장이 제일 길다. 에너지가 제일 작다. 2에서 1. 발머 계열 중에서 파장이 제일 짧다. 에너지 제일 크다. 무한대에서 2제.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에너지가 더 커? 가슴이 좀 이렇게 그렸는데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빌딩이 참 잘못됐다.
전체 빌딩에서 1층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2로 되는 것보다 2에서 1 되는 게 에너지가 더 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됐나? 그래서 여기 봤을 때 라이먼 계열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길다. 에너지 제일 짧다. 2에서 1. 발머 중에서 파장이 제일 짧다. 에너지가 제일 크다. 무한대에서 2. 그치? 근데 누가 에너지가 더 커? 얘가 라이먼 계열에게 에너지가 더 커.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돼. 두 칸 차이고 이건 무한대에서 2칸이니까 무한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위에 게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짧다. 그래서 3번이 별표된 OX, X라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자, 4번에 파셴 계열 중 진동수가 가장 큰 위축. 라발파 되니까 파셴 계열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크다. 에너지가 제일 큰 거겠지. 그럼 라발파 얘는 꼴 3으로 돼야 되지. 그러면 무한대에서 3. 체크했나? 발머 계열 중 진동수가 가장 작은 이렇게 됐지. 발머 계열 중에서 진동수가 작다, 에너지가 작은 거지. 라발파 되니까 발머 진동수가 제일 작다, 에너지가 작다. 어디서? 3에서 2 되겠네. 3에서. 그럼 이 중에서 뭐 모르는 진동수는 있어요. 그럼 얘를 봐봐. 얘하고 밑에 거고. 그래도 파셴 거는 적외선인데 발머 거는 가시광선인 거야. 가시광선 에너지가 더 큰 거지. 맞지? 그치? 가시광선 에너지가 더 커. 에너지가 더 크니까 얘가 진동수가 더 큰 거다. 파셴께 진동수가 작다. OX 5가 되는 거야. 됐나? 자, 보조 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시작. 자, 1번에 백열등에서 나온 빛 A, 백열등에서 나온 빛 B. 백열등에서 A와 B의 빛이 나오는데 왼쪽에는 그냥 오고 오른쪽에 거는 저온의 기체에서 통과했다. 그럼 A는 그대로니까 연속일 거고 B는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가 됐다. 흡수다. 세 번째 X, 방출 스펙트럼 밑줄. 흡수 스펙트럼. 분명히 원소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흡수건 방출이건 위치는 또 같다는 거지. 이랬지? 오케이. 원소에 의해서 지문처럼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5번. 했나? S. 2번 문제. 두 광원. 가에는 뭐라고? 연소. 나는 방출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기억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돼. 빨간색은 파장이 길다. 땡. 두 번째, 나는 이게 밝은 선이 있지. 밝은 선이 있으니까 방출이지. 디귿. 나 스펙트럼. 광원의 구성 원소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치? 선 스펙트럼 원소를 알 수가 있다. 오. 정답 몇 번? 2번. 자, 다시 3번 문제 보면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 이렇게 된 거지. 야, 아까 수소는 보니까 선이 4개밖에 없었지. 근데 헬륨은 선의 종류가 좀 더 많아. 개수가 많아.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설명할게. 봐봐. 처음에 보호가 이야기하면서 수소는 여러 가지 방법, 전압을 바꾸거나 전극의 종류, 금속을 바꾸거나 해도 선유치가 656, 486, 434, 410 위치가 항상 같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수소는 그것도 가시광선 영역에 선이 보이는 게 딸랑 4개, 명확하게 보이는 게 R, G, B, 바이올렛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 거야. 그런데 얘를 갖다가 헬륨으로 딱 하고 놀랐잖아. 왜냐? 이렇게 똑같이 방정관이고 수소 넣듯이 헬륨 기체 넣어서 했거든. 선이 너무 많은 거야. 선이. 이상하다. 선이 왜 이렇게 많을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야.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니까 얘가 여러 개인 거야. 정말 비슷한 게 여러 개인 거야. 제 이유를 설명할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핵 자체에
핵 자체에 전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수소였잖아. 근데 헬륨은 핵이 있고 옆에 전자가 두 개가 있다. 너희들 혹시 그 얘기 들어봤나? 옥텟 규칙.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었을 때 안에 거만 두 개고 나머지 껍질에는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그러면 헬륨은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봐. 전자는 음전하를 끼고 있으니까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있는 거야. 만약에 바닥 상태에 있다면 n=1에 전자가 있겠지만 얘는 바닥 상태에 있었을 때 n=1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나는 있는데 똑같이 있기 싫어 해서 핵 옆에 n=1인 궤도라고 하더라도 약간 차이를 두고 다른 전자가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 흡수해서 올라가지. 올라갔을 때 내가 2층으로 올라갔어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순간 나도 따라 올라갈 거야 해놓고 따라 올라가놓고는 아이씨 네가 먼저 와 있었어? 어쩔 수 없네 난 조금 밑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를 주는 거야. 그랬다가 올라갔던 애들이 방출을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쌤이 미세하게 차이를 주면 밑에 있던 애가 위에 가고 위에 있던 애가 조금 아래쪽으로 갔잖아. 그럼 방출할 때도 얘가 갈 수 있는 게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미세한 차이들이 있다는 거야. 됐나? 그러면 선이 두 개가 있었으면 얘들이 만들 수 있는 게 한 네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약간 밑에서 더 위에, 약간 밑에서 위에, 밑에서 아래쪽 네 가지나 생길 수 있는 거야. 그 미세하게 차이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었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보호 모형이 끝이 아니란다. 지금 밝혀진 거는 이게 아니고 전자구름 모형이거든.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 지금 그 얘기는 아마 화학 추천 교육과정에 넘어가서 더 자세히 있을 건데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그러면 정확한 선이 된 건 수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정확한 선이 아니라 선이 여러 개거나 좀 많다. 그래서 헬륨은 왜 이래 많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그치? 자, 일단 1번. 러더퍼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선 스펙트럼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럼 2번. 헬륨 역시 에너지 양자화된 거 맞대? 양자화는 동그라미란 거야. 자, 그럼 3번.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은 진동수가 제일 큰 건 파장이 짧은 거 맞지? O다. O? 혹시 그림에 이상한 점 못 찾았어? 그림에 이상한 점? 찾았나? 여기서 보니까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서 파장이 길어. 왼쪽으로. 여기 빨간색이지. 지금 우리는 컬러로 봤으니까 빨간색이구나 안단 말이야. 근데 학교 시험으로 봤다면 색깔이 없었을 거잖아. 그럼 숫자로 확인해서 파장이 길다 짧다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고 줘야지. 그래서 자 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글씨를 오른쪽으로 쓰잖아. 왼손잡이로 오른손잡이도 맞지? 이게 원칙이라서 파장에 따라 나타나는 게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서 파장이 길어지기 원칙이야. 하지만 데이터를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이 파장이 길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에 한 번만 체크. 왼쪽이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 모든 데이터들을 봤을 때 숫자가 적혀있다는 얘기는 숫자를 봐야만 맞춘다는 얘기네. 응?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봤고 그러면 밑에 건 다른 건 될 것 같다. 정답은 1번. 됐지? 자 4번 문제. 러더퍼드. 원자핵 주위의 이밀 궤도 원동한 전자는 전자기파를 계속 밑줄. 러더퍼드가 이야기하는 거 해. 옆에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빛을 방출했다. 빛을 뭐라고? 전자기파라고 할 거니까. 음극선 아닌지 알겠지? 전자기파를 방출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 감소를 하고 그럼 셋째 줄 끝에 전자와 원자핵이 붙게 됨으로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수소 원자의 땡땡땡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 특정 궤도에 있어야 되겠구나.
특정 궤도에 돌 때 에너지 흡수 방출이 없고 특정 궤도 사이에 전이할 때만 에너지 흡수와 방출이 있겠구나.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 말 되겠나? yes. 넘어갑니다. 자, 정답 4번. 자, 5번 문제. 보어 동그라미. 보어는 핵을 중심으로 끊고 특정한 궤도 밑줄, 원운동 밑줄. 원운동할 땐 에너지 흡수 방출 없음. 적어두고 에너지 흡방 XX. 에너지 흡수도 방출도 없다. 그게 바로 2번에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전자기파 밑줄, 빛에너지 방출하지 않는다. 5. 3번 원자핵을 중심으로 끊고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 밑줄. 양자화에다 적어라. 특정 값을 지닌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양자화라는 표현을 쓸 거다. 이랬나? 됐어. 4번 전자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불안정하다.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바닥 상태라는 거 있잖아. 그렇지. 자, 밑에 하나만 적어놔래. 핵이 있었었고 핵 주변에 n = 1. 저 위에 n은 무한대. 됐습니까? 그럼 어느 게 에너지가 작은 거? n1이 에너지가 작은 거. n 무한대가 에너지가 큰 거. 왜 에너지가 큰 게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에너지가 크면 이게 불안정한 거래. 에너지가 큰 게 불안정이다. 자, 에너지가 크면 좋은 건 아니고 막 흥분을 했다 이렇게 된 거지. 불안정. 됐습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에너지가 큰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나 쌤이? 수소기체가 많아, 산소기체가 많아, 물이 많아, 지구상에 어디가 많아? 수소, 산소, 기체 상태가 많다, 물이 많다. 지구상에 물이 많잖아. 물이 훨씬 더 많아. 수소기체, 산소기체보다는.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했지. 얘들한테 이게 물리건 화학이건 항상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되는 건데 너희는 지금 앉아서 듣고 있잖아. 맞지? 이유는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 편하다 하는 얘기가 편한 이게 안정된 상태. 그게 에너지가 작은 상태.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럼 쌤이 앉으면 편안해요. 그럼 쌤이 왜 서 있어요? 쌤은 이 상태가 편안한 상태지. 앉으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더 불편할걸? 그치? 그러면 수소기체, 산소기체보다는 물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많아. 이게 안정한 거니까. 이게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그럼 자, 다시 조금 더 접근.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물 분자가 될 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개수를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물 분해 실험 기억나요? 물한테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지 전기 분해가 돼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될 거라고. 이해되나? 그 얘기는 에너지 흡수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얘가 에너지가 크다는 거지. 일맥상통.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안정한 상태다. 지금 강조하는 요거밖에 없어. 에너지가 크다, 좋은 게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한다. 됐습니까? 이 페이지까지는 좀 하자. 그럼 정답은 4번에 전자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아래쪽에 있는 거죠. 바닥 상태. 에너지가 작다, 안정하다 이렇게 될 거니까. 정답이 4번. 됐나? yes. 승혁아 지금 쉬어야 되나? 그럴까? 괜찮나? yes. 6번에 7번. 그럼 n = 1, 2, 3 이렇게 있는 거다. 누가 에너지가 클까? 껍데기 바깥쪽에 거. 그럼 기억은 맞는 거. 그럼 2번 바닥 동그라미 가장 안정. 됐지? yes. 3번 n = 1에 있는 게 흡수될 때 E1-E2, E2-E1. 그러니까 사이즈로 봤을 때 항상 양의 값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지. E2-E1 고둘 차이다. n = 2로 될 거다. 충분히 이해됐지? 자, 7번 문제. n = 3에 있던 게 n = 2로 된대. 그때 파장 동그라미.
플랑크 상수 H 광속 C겠지. 그럼 잠깐만요. 우리 광자의 에너지 공식이 뭐지? 여기는 문자를 쓰니까 파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일단 E는 입에 익은 게 HF는 람다분의 HC다. 요런 거 가르쳐 준 거, 문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공식 써야 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E는 HF는 람다분의 HC. 말로 해야 되는데, E는 HF는 람다분의 HC. E는 HF는 람다분의 HC. 그럼 파장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 파장은 에너지분의 HC. 그치. 그럼 이때 파장. 에너지가 3에서 2로 가는 거지. 그러면 큰 게 3이니까 E3 빼기 E2 분의 HC. 끝. 이랬나? 그 답은 요만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자, 지금 이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할게. En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볼트. 누가 이야기했냐?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수소에 한해서 좀 그런 얘기했단 말이야. 건물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다른 거다. 그래서 원자들마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 다른 거다. 건물마다 다 간격이 달라서 떨어졌을 때 높이가 다르니까 에너지가 다르고, 그렇게 썼을 때 수소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일렉트로볼트라는 단위를 써서 13.6 일렉트로볼트가 나왔고, 화학을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6 kJ per 몰 이런 단위, 다른 단위를 썼어. 원과 달러, 환율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게 단위가 다르니까 숫자가 달랐단 말이야. 근데 나는 화학에서 이걸 또 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했는데, 물리는 생각보다 숫자가 좀 심플해. 한번 봐봐. 마이너스 1분의 13.6 마이너스 4분의 13.6 마이너스 9분의 13.6 마이너스 10분의 13.6이니까 그 값이 여기 보이는 거야. 마이너스 13.6 보이나? 됐지? 4분의 13.6이지. 3.4 되지 않겠나? 그치. 그래서 거기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볼트 마이너스 3.4 일렉트로볼트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이 숫자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외워도 돼. 묻는 건 봐봐. 그림에서 보니까 기억해. 전자는 n 이퀄 2로 전이한다 이렇게 됐지? 원래 n 이퀄 2로 갈 수 있을까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 13.6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얼마의 빛을 준 거야? 10.2만큼의 에너지를 추가로 준 거지. 됐지? 그럼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3.4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1번 껍데기에 있다가 2번 껍데기로 갈 수 있겠네. 딱 그만큼이니까. 이랬지? 예스. 오. 두 번째, 나는 마이너스 13.6에다가 내가 10.2만큼 없고 좀 적어. 5.6 정도 있거든? 5.6 정도 되면 요만큼 가서 여기 갈 수 있을까? 아니, 절대 안 돼. 특정한 궤도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내가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다리 이만큼 벌리면 갈 수 있는데, 다리 요만큼밖에 못 벌리면 요 퐁당 떨어지는 거지. 근데 퐁당 떨어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냐? 아예 못 가. 전자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니까 못 가. 되돌아 와. 여기 있어. 이 말이란 거지.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특정 값에만 있다. 됐지? 자, 티귿. 입산 빛의 진동수는 나 어떨까? 가가 에너지 많이 들어왔지. 제가 진동수가 큰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가가 크다. 땡. 되겠지? 고쳐주시고. 자, 9번 문제. 자, 바닥 상태 수소 원자. 그때 그림이 뭘까? 바닥이라고 하는 얘기는 동그라미 n 이퀄 1 적어주시고, 수소는 전자가 바닥에 있다. 전자 껍질 n 이퀄 1에 있다. 이 얘기지. 네, 1번 껍질에 있던 그 전자가 지금 F0인데요? 맞아. F0라는 얘기는 HF
F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었겠지. 적힌 거대로 보니까 n 이꼴 1에 있다가 n 이꼴 3으로 갔다가 모르겠고 다시 n 이꼴 1로 여기 삐리삐리 들어왔다 F0 HF0에 해당하는 빛을 얻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삐리리 나간다 F1 됐지? 그리고 한 번 더 F2가 나간다 이렇게 됐나? 1번으로. 그러면 자 봐봐 1, 2, 3번 1번 껍질에 있던 거 F0만큼 들어와서 3번으로 간 거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출해서 1번이지. 그럼 방출해서 2번 갔다가 방출해서 1번.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중간에 어정쩡한 위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 위치로 갈 수는 없어. 여기 이렇게는 안 되고 분명히 한 번 방출해서 탁 안착. 그러니까 다시 방출, 다시 안착. 1번으로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그래서 껍질 사이즈로 변한 것 같지만 1에서 3, 2, 1로 다시 떨어진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기억에 F1, 2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F1, F2라는 거지. 쉽게 해서 F1은 3에서 2, F2는 2에서 1. 요거만 체크해도 되겠네. 그럼 내 생각에 어차피 둘 다 1층, 한층 차이지. 한층 차이가 한층 차이가 아니었지. 이게 빌딩 높이 차이가 이렇게 위에 거에 비해서 점점 가면 빌딩 높이 차이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밑에 게 훨씬 더 큰 에너지가. 그렇다면 기억해. F1이 진동수는 작아야 되네. 에너지가 작으니까. 기억 땡이지? 됐어? 그럼 얘는 어때요? F0 그치? F0 아까 쌤 봤을 때 이걸 H 붙이면 HF0, HF1, HF2 에너지로 가면 되는 맞지? 그치? 그러면 F0가 F1, 2에 합하고 똑같을 거다. 가능하고 세 번째 바닥에 있는 수소는 F1을 흡수할 수. 자 잠깐만 이 간격이 사실 그림은 좀 똑같이 그렸지만 이게 같다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가 이만큼 큰 에너지 이거 흡수해서는 공중에 갈 거잖아. 흡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만큼 얻으면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F1만큼 흡수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 이해되겠지? yes. 자, 잠시만 휴식. 쌤이 남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조금 남았는데 실력업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149쪽에 전기력 나오는 거 설명 좀 할게. 전기력.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기력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했단 말이야. 전기력. 그럼 그때 전기력 언급할 때 함께 표현했던 게 중력. 중력하고 전기력하고 거의 쌍둥이 같아. 중력은 질량, 진인, 입자. 얘는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힘인 거야. 그 중력, 질량을 지녔다. 그치, M. 질량을 지닌 거. 전하를 띄웠다. 전하는 전하량 이런 의미로 대문자 Q거나 소문자 Q를 쓸 거거든. 소문자 Q를. 이렇게 쓰면 G, 이렇게 뒤로 오면은 Q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뭐 자기 편하게 보통 Q 이렇게 쓰기도 하고 구하고 헷갈릴까봐. 나는 이게 편해서 쓰는 건데 그래서 헷갈릴까 봐 어떻게 대문자 Q 적어버려. 대문자 Q. 자, 그러면 쌤 차이점이 있나요? 싶을 건데 차이점 하기 전에 하나 더 하자면 얘들 둘의 정말 공통점은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한마디로 멀어지니까
힘의 크기는 작게 적용한 거다. 오케이.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줄어든다. 이게 공통이야. 이제 공통이다. 또다시 하나 더. 중력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인력만 있어. 인력만. 서로 밀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전기력은 플러스끼리는 또는 마이너스끼리는 성력이 작용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입자는 인력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인력이다, 청력이다 있었긴 한데 자, 나중에 전기력에서 인력인지 청력인지는 그림으로 또는 전화로 판단해 주는 거고 우리한테 공식으로 나오는 힘의 크기를 얘기할게. 자, 힘의 크기 공식은 중력의 힘의 크기는 F는 R제곱분의 G M1 M2 전하를 띈 또는 질량을 지닌 두 입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리고 G가 만율력 상수. 만물은 있다. 인력이 만율력 상수. G가 있는 거다.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M1이 지구면 이렇게는 이 값으로 M2G 중력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지.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mg라고 했는데 사실은 r제곱분의 g1, g, m1, m2 이렇게 지구의 중력 이렇게 될 거고. 자, 전기력은 공식 똑같은 게 들어있지. F는 r제곱분의 k, q1, q2 K가 전기력 상수. 전기력 상수. 이게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중력과 전기력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했다. 자, 두 번째 전기력. 전기력. 좀 전에 이야기했지. 전기력은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다. 그럼 책에 잠깐만 한번 봐봐. 책에 보면 너희들한테 1번에 B의 1번 전기력 두 전하를 띈 입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고 그림에 QQ가 있었을 때 당기느냐 밀어내느냐 있다 그랬다, 그지? 그리고 오른쪽에 쿨롱 법칙이라고 돼 있나? 쿨롱 법칙.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을걸?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쿨롱. 그치? 쿨롱이라는 사람이 전하를 이야기한 거거든? 그래서 요 전기력을 다른 말로 쿨롱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쿨롱 법칙, 뭐 쿨롱 힘. 할아버지 이름이니까. 쿨롱 법칙, 쿨롱 힘, 쿨롱 하는 게 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밑에 가보니까 쿨롱 법칙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 크기는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공식이지. F는 R제곱분의 K, Q1, Q2 돼서 쿨롱 상수 또는 전기력 상수. 됐나? 자, 단위를 잠깐만 한번 보면 얘들아, 그 쓰지 말고 힘이니까 왼쪽엔 단위가 뉴턴일 거야. 근데 오른쪽에 거리니까 단위를 미터 쓸 거거든. 그러면 얘가 미터 제곱일 거라고. R 제곱이니까. 아니 굳이 안 적어도 돼. 얘가 전하량이니까 단위는 쿨롱이야. 쿨롱 제곱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수를 넣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쿨롱의 상수는 단위가 여기가 뉴턴, 여기가 쿨롱 제곱, 제곱미터를 되면 단위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쿨롱 상수에 봐봐.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되겠나?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잠깐만. 됐나? 그러면 혹시 그 쿨롱 힘, 쿨롱 상수 단위 보는 것까지 되겠지, 그지? 그래.
그 단위는 그냥 맞추기 위해서 그렇고 숫자가 있다. 상수하고 단위하고. 그 상수 외우냐고? 안 외워도 돼. 됐지? 자, 그 밑에 자 이제 저기 신기하게 생긴 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오른쪽에 쿨롱의 실험이라고 돼 있나? 쿨롱의 실험. 자, 그걸 쌤 잠깐만 설명할게. 쿨롱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가 문제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렇게 생긴 원통형이 있어.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에서 구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구 두 개가. 그렇게 보이나? 그치. 근데 하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좀 달라. 하나는 금속으로 되어서 전화를 띌 수 있는 상태로 해놨고 하나는 지금 그거 뭐요? 가까이 있는 거. 너 공 A 있지? 맞지? 그러면서 그 절연 막대라고 돼 있나? 절연 막대. 이 끝에서 균형추라 돼 있지? 균형추. 자, 의미는 뭐냐면 여기 위에 뚫린 구멍 있는 대로 내가 어떤 걸 넣어서 얘한테 가까이 접근을 할 거라. 근데 만약에 금속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기 쉬운 거잖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뭐 정전기 유도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얘를 전화를 띄게 했어.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쿨롱 여기 띄게 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번에 넣는 공도 얘도 플러스 2쿨롱짜리래. 되겠나? 그럼 플러스 2쿨롱짜리인데 이걸 이렇게 가까이 들고 갔더니 이게 밀리겠나 끌려오겠나? 밀리겠지. 그치, 밀릴 건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어이구 무거워 이렇게 축 쳐져 있으면 이렇게 쉽게 잘 안 움직일 거잖아. 그래서 균형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약간의 힘만 받아도 회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균형추를 둔 거야. 균형추를 줬고 갖고 왔더니 여기 밀려났던데 이렇게 된 거지. 물론 이걸 갖다가 실험을 하면서는 위쪽에 계기판이 있어서 여기 이거 축 따라서 이거 움직이면서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 거야. 이랬다. 그럼 실험을 하면서 이 전하량 또는 이 전하량 또는 둘 사이의 거리를 갖다 계속해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지. 변화를 시키고 위에서 눈금으로 게이지로 이게 얼마나 회전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힘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계로 만들어내라는 거야.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뒤로 한번 넘어가 봐. 얘를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 뒤에 넘어가 보면 자, 문제가 그래 155쪽에 있어. 155쪽에 균형추가 있고 금속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다른 입자를 갖고 올 건데 금속구 A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비틀림 저울의 눈금이 0이 가리키고 있다. 이게 0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요 위에 눈금 0 되고 얘는 A는 마이너스나 D도 이렇게 해서 어떤 다른 전화를 띈 걸 가까이 하겠다는 거지. 그 금속구 B 보이지 그지? 그래 금속구 B를 가까이 딱 했더니 얼마? 1cm만큼 접근시켰더니 눈금이 16을 가리켰다 이렇게 했지. 됐지? 근데 밑에서 만약에 이래 봐봐. 니은 B의 전하량을 2배로 했대. B의 전하량을 2배. 그럼 A는 그대로 두고 B의 전하량만 아까 비해서 2배로 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힘이 세질까 약해질까? 이 Q2가 2Q2로 되는 셈이라는 거잖아. 그럼 힘 세기가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힘 때문에 더 많이 밀렸을 거다. 힘 크기를 측정하는 기계를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해서 검증을 해놨는 거라는 거지. 힘이 세면 눈금 크기가 더 크도록 해놨겠지. 맞지? 그럼 잠깐만. 아까 봤을 때 얘를 처음에 간격이 몇 cm? 1cm 접근이었잖아. 그러면 전하는 그대로 두고 2cm 거리로 접근을 하면 거리가 뭔가 이거? 거리가 2배지만 사실은 힘은 4분의 1로 줄어들겠지. 그럼 아까 눈금이 32였다면 이번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배로 늘어나고 이 관계니까 힘은 4배 관계. 힘이 4배,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럼 눈금은 얼마? 아, 8을 가리키겠구나. 그 사실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R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이 비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완성.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치. 가장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인 거라. 우리가 보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중력도 있고 전기력도 있고 자기력도 있고 탄성력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요즘은 잘 얘기 안 할 때도 많은데 부력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이 6가지 힘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 그 중에서 중력, 전기력 요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지. 됐지? 중력, 전기력을 했고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 1단원에서 얘기를 좀 하고 탄성력, 탄성 에너지 할 때 앞에서 얘기하고 그치? 자기력은 그래, 뒤에 좀 가서 나오도록 할 건데 자기력의 크기를 주로 잘 측정하진 않아. 그리고 부력은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아마 내가 할 때는 뭐 돌리밍 할 때 조금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다시 한번 다시 정확하게 책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 전기력에 대해서 좀 전에 쿨러님 이거 못 적었는가? 패스할게. 내용은 이해했지? 맞지? 자 일단 세 번째 게 뭐냐면 전하를 인, 입자 사이의 전기력이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선생님 책에서 보다가 149쪽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 게 있었는데 안 하고 옆에 쿨롱인 보고 155쪽 문제 잠깐 봤었거든. 149쪽에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보이지, 그지? 그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맞지? 자 상황은 이래. A 입자와 B 입자와 C 입자를 뒀다. 얘들이 전하의 종류도 전하의 크기도 거리도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할게. 내가 있잖아.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둔 거 플러스 전하 플러스 1쿨롱짜리 플러스 1쿨롱짜리 뒀어. 근데 여기에다가 있잖아. 플러스 전하를 띈 어떤 걸 뒀거든. 가만히 있더래. 정지 상태. 왜 그랬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고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A, C는 고정을 했어. A, C는 고정을 하고 B를 그때 살 놨는데 손을 딱 뗐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A와 B는 무슨力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하겠지.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러면 이렇게 A가 B 밀걸? 근데 C도 B를 밀어낼 거잖아. C도 B를 밀어낼 거야. F, C가 B를 밀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우리 분명히 전기력은 뭐라고? R제곱분의 Q, Q 다시 Q1, Q2 안 하고 Q, Q 다시라고 표현도 해. 그러면 거리가 만약에 똑같다면 이거 전하는 내가 잘 모르지만 둘 사이에 전기력 크기가 거리가 똑같다면 완전히 같은 크기 힘이 아닐까? 맞지? 그럼 얘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지. 자 다시 한번 A가 있고 C가 있는데 A가 플러스 1쿨롬이야. C가 플러스 1쿨롬이야. B가 음전하면 어떻게 될까? A가 B를 당길 거고 C가 B를 당길 거야. A가 B를 당길 거고 C가 B를 당길 거야. 그럼 대문자 F 뺐다. 됐지? 근데 이거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역시 안 움직일 것 같아. 왜냐? Q 있는 거지. 얘가 1쿨롬. 얘는 전하량 우리가 Q라고 쳤다. 거리가 만약에 똑같고 거리가 똑같다면 아까 위에 조건에서 얘만 마이너스 바뀌었다는 거지.
힘 크기가 똑같으니까 움직일 리가 있다 없다? 없지. 힘 평형 상태이지. 됐나? 자, 그럼 다시 퀴즈를 낼게. 만약에 A와 B와 C가 있대. 네가 보니까 이게 거리가 여기가 x 꼴 제로고 x 꼴 d, x 꼴 3d가 되는 거야. 거리가 그럼 1대 2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플러스 전화 뒀거든. 얘가 마이너스 전화를 뒀어. 근데도 이들 두 개 A, B를 고정했단 말이야. A, B를 고정을 했어. A와 B를 고정 상태로 했는데 C가 정지 상태로. 그럼 C는 전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C 전하의 크기는 모르고 A, B의 전하의 크기를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갑자기 외래어처럼 될 수가 있는데 A, B를 고정하고 C를 놨는데 C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A가 C에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지. 말 되겠나? A, B를 고정을 하고 C를 갖다가 놨는데 C가 안 움직이더래. 내가 얘는 모으수로 꽉 박았어. 꽉 박고 C는 그냥 갖다 얹어놨거든. 탁 놨는데 움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안 움직여.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때 그림 잘 안 보여? 얘가 위치가 여기 플러스 전할 띤 A, 여기 마이너스 전할 띤 B. 거리는 얘가 2D, 얘가 3D가 되겠지. 근데 C가 안 움직인대. C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은 상관없어. 왜냐? 어차피 있잖아. A랑 B랑 전화가 다르잖아. 제가 플러스라면 A는 밀어내겠지. 얘가 플러스라면 A를 밀어낼 건데 B는 왜 이리 와 당길 거 아니야. 그 힘이 똑같다고. 그러면 쌤 생각에는 얘가 C가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한다. FC, C한테 작용하는 합력이 0인 거야. 합력이 0인 거야. C한테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C한테 작용하는 힘은 누가? A가 C를, 그리고 B가 C를 이렇게. 이해됐나? 그치? 만약에 C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면 A는 밀어내겠지. B는 당기겠지. 그러니까 크기가 같으면 충분히 0이 될 것 같다고. 됐지? 그러면 AC는 이런 거리가 얼마야? AC는 거리가 3D? 맞지? 그럼 거리 제곱 9D 제곱분의,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적어도 될까? 힘 크기가 같다. 그치? AC와 BC의 힘의 크기가 같다. AC는 9D 제곱분의 BC는 4D 제곱분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C의 거는 QC 그러면 여기는 AC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 R 제곱분의 K가 있으면 K 생략. A, C의 거, B, C의 거. 되겠나? 그러면 B와 C 전하량이 몇 대 몇일까? 9대 4면 딱 맞겠지? 그렇지. 9대 3. 필기. 맞지? 9대 4면 딱 맞는 것 같다. 그걸 갖다 우리가 정지 상태다. 함력의 크기가 제로이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자, 응용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두 개의 합력이 0이다. 각각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크기가 일치하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C가 뭐냐에 따라서 인력 청력의 종류는 달라지지만 다른 조건은 똑같을 것 같다. 그럼 전하의 B는 B와 C가 9대 4가 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이렇게 될 거야. 항상 문제 나오면 어떤 게 정지 상태이다라고 볼 거니까 그거를 포커스로 해서 잡아주는 게 편할 것 같다. 좀 더 기다릴까? 근데 몇 가지 유형 중에서 151쪽 걸 잠깐만 151쪽 유형을 잠깐만 설명을 할게. 151쪽에 대표 자료 2번인데 얘들한테 보이는 게 플러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 이렇게 보이지? 그치? 첫째 줄에 전화량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리고 플러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 이렇게 전화가 있다. 동일한 세 금속구가 X축상에 고정이 되어 있고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거리 같다. 요만큼이 D면 요만큼도 D다. 또는 R이면 R이다. 거리가 똑같은 상황. 그렇지. 그 거리가 같다는 밑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어림으로 봐도 거리가 같은 것 같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장을 다 줘야 돼. 이랬죠. 그 거리가 같다가 밑줄인 거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얘가 A고 B고 C잖아. 그러면 똑같은 패턴이거든. 저거하고. 자,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A한테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궁금하잖아. 설명 한번 들어보면 A한테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 B가 A를 그리고 C가 A를 여기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해야 될 건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나? 응? 자, 그럼 나중에 있잖아. 선생님이 FA와 FB와 FC를 얘기를 할 거거든. B가 C가 A에 작용하고 A와 C가 B에 A와 B가 C에 작용하는 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들 힘의 B를 묻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근데 두 개만 계산을 하면 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만약에 F, B, A B가 A를, 그러니까 목적을 잘 봐야 돼. B가 A를 밀어내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왼쪽으로 되는 걸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되는 걸 플러스. 그치? X축 방향으로 쓰니까. X처럼 이야기할게. 벡터량이니까 부호를 반드시 해야 돼. 그치? 그러면 B가 A에 주는 건 어떻게? 마이너스. 거리를 R제곱이라 한다면, R이라 한다면 R제곱. K QQ제. K, QQ. 자, 원래 원칙은 K에다가 2Q 제곱을 적어줘야 된다. 근데 그냥 간단히 적자면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1제곱분의 2 이러고 말 거다. R이라는 문장 자체는 문자 생략. 상수 K 생략, Q 생략. 이랬나? 선생님은 이렇게 객관식이라면 풀 때 이렇게 적을 거야. 됐지? 그러면 C가 A에 작용하면 나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1와 당길 거니까 플러스. 그런데 거리가 2R이지. 그럼 얼마 분의 4 R 제곱분의 K에다가 Q는 QQ 되겠지. 그치? 예, 플러스 마이너스 언제 보느냐?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봐서 방향 판단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방향을 판단합니다. 힘 방향 이랬나? 그러면 힘의 크기 이야기할 때는 그냥 Q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Q 제곱. 물론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얼마? 4분의 1이라고 표현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이잖아. 한다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잠깐만. FB B한테 작용하는 F A가 B한테 그리고 C가 B한테 됐지? A가 B한테 A가 B를 선생님 아까 이거하고 크기는 똑같잖아요. 맞지? 방향만 다르겠지. A가 B를 야 니 가 닐 거니까 플러스 1분의 2 됐나? 오케이. C가 B를 이리 와 부호가 다르니까 오른쪽으로 R제곱분의 Q 2 됐습니까? 얘는 플러스 4로 됐나? FC C에 작용한 힘은 어때요? A가 C한테 그리고 B도 C한테 됐지? 됐어. 그럼 A가 C한테 준 거 A가 C한테는 얼마? 당기겠지? 왼쪽으로 마이너스 R제곱 4분의 Q 얼마? 1 B가 C한테 얼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얼마분의? 1분의 2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가 내가 이게 똑바로 손이 맞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쌤 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두 개만 구하면 된다고. 이유는 이거야. 얘를 봐봐. A한테 작용하는 힘, B한테 작용하는 힘, C한테 작용하는 힘 있잖아. 이것을 잠깐만 고치면 4분의 16으로 고쳐줄게. A, B, C에 작용하는 전체 합력 0 되는 거야. 어떠한 입자들이 있더라도 시그마 F는 무조건 0돼. 모든 입자들의 작용한 힘의 합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구했잖아. 마이너스 7 플러스 16 이렇게 된다.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9일 거야. 그러니까 힘의 B는 7대 16대 9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주로서 먹힌다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 일단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 문제 배운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